자, 그러면 127쪽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목차를 확인하면서 가죠. 예. 우리 유량, 저량 요거 이제 확인해 봤고, 수요량의 변화와 수의 변화 요거 구분해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본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균형을 볼 겁니다. 3번까지는 클리어를 했고 이제 4번 볼 차례입니다. 균형. 교재 페이지는 127쪽. 세로 축은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입니다. 그죠? 예. 우하향하는 곡선은 수요 곡선이고요. 우상향하는 곡선은 공급 곡선입니다. 만나는 점은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균형에서는 두 가지 결정이 됩니다.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결정이 돼요. 이건 아까 했었죠, 이거? 네. 균형 가격, 균형 양. 그럼 시험에서 혹시 균형 가격 구하시오 또는 균형 양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뜨면 우리는 균형부터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균형이라는 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 즉 QD와 QS를 같게 만드시면 이게 균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QD는 1400-2P입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로 표시를 합니다. QS는 200 플러스 4P입니다. 이렇게 함수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이 자료를 보고 이제 균형 가격을 구하시고 균형 양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뜬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뜬다면 이거는 계산 문제 형식 중에서는 가장 쉬운 형태의 계산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을 만들어야 된다. 균형. 이거 만들면 돼, 이거. 그럼 균형을 만들려면 당연히 QD하고 QS하고 같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결국 얘랑 얘랑 같아지는 거예요. 얘랑 얘랑. 이게 균형이거든. 그러면 아까도 좌변 우변 했었습니다만 한 놈 좌변에다 두고 한 놈 우변에다 두면 됩니다. 그럼 1400 마이너스 2P는 200 플러스 4P다. 이렇게 균형을 만들어주는 거지. 넘어가면 6P. 마이너스 2P는 넘어가면 6P 되는 거 알죠? 200은 마이너스 200이 되기 때문에 1200. P는 200이 됩니다. 이 200이 균형을 만들었을 때 가격, 즉 균형 가격이 되는 거예요. 여기 200이 됩니다. 그럼 균형 양을 구하라. 양은 P 구하라는 거예요. Q 구하라는 거예요. Q 구하라는 거잖아요. Q. 맞죠? 예. 그럼 Q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럼 여기다 200을 대입하면 돼요. 어디다 대입해야 돼요? 그럼 아무 때나 대입하셔도 되는데 심장에 들어가셔서는 꼭 한 군데만 대입을 하세요. 시간도 없는데 둘 다 대입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같을 건데. 예. 지금은 연습이니까 제가 둘 다 대입해 드릴게요. 200 대입하면 400 빠지기 때문에 1000. 200 대입하면 800이 대입이기 때문에 1000. 심장에 가서는 한 개만 대입하세요. 예. 그러면 균형량은 1000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균형 가격이 지금 200이라고 결론이 났고 양은 1000개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200보다 좀 높은 가격은 300이고요. 200보다 좀 낮은 가격은 100이겠죠. 1000보다 좀 적은 양은 900이고요. 1000보다 좀 많은 양은 1100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균형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 200에서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은 1000개에서 잘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시장에서 누군가가 300이라는 가격을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 가격을 비싸게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비싸게 제시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왜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지 볼까요? 예. 가격이 비싸지면 누가 좋아합니까? 공급자들이 좋아하죠. 공급자들은 원래 몇 개를 팔려고 하다가 1000개를 팔려고 하다가 1100개를 팔려고 해버립니다. 공급자들은 1000개에서 1100개로 바꿔버린다는 거지. 수요자들은 가격이 비싸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럼 수요를 줄여버립니다. 1000개에서 몇 개만, 900개만 사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만큼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고. 그럼 초과 공급을 발생하는 방법은 가격이 비싸져서 공급은 뭐하고? 공급은 증가되고. 맞아요? 가격이 비싸져서 수요는 많은 거죠. 감소하는 겁니다. 그럼 초과 공급이 발생하겠죠? 예. 뭐 결국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하락하게 돼요. 하락. 가격이 하락한다. 어디까지 하락하냐면 균형까지 딱 하락해서 하락을 멈추게 됩니다. 그럼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가격이 비싸게 제시가 되면 수요는 뭐하고? 감소. 가격이 비싸니까. 공급은 증가. 그만큼 뭐가 발생한다?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킨다. 어디까지? 균형까지. 그럼 그 밑에 건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누군가가 100의 가격을 제시했다. 그럼 뭐가 발생하겠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다. 자, 한번 해보죠. 가격이 싸졌죠? 네, 싸지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수요는 증가된다. 가격이 싸지면 공급자들은 안 좋아하잖아요. 공급을 감소시켜버립니다. 맞아요? 요만큼 뭐가 발생하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가격은 상승합니다. 어디까지 상승하냐면 균형 수준까지 상승을 합니다.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초과 공급은 가격을 뭐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하락시키는,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며, 초과 공급을 발생시키는 방법은 수요가 줄어도 되고 공급이 늘어도 돼요. 초과 공급을 발생시키는 방법은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방법은 수요가 늘어도 되고 공급이 줄어도 돼요. 맞죠? 예, 그러면 가격 상승, 가격 하락 이런 식으로 균형을 찾아간다. 두 번째는 저랑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균형의 이동. 자, 균형 상태에서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럼 가격가량이 변합니다. 두 번째 수요가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가량이 변합니다. 세 번째는 공급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가격가량이 변하고요. 공급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가량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자, 우하향은 수요 곡선, 우상향은 공급 곡선, 만나는 점은 균형.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일단 이때 수요가 증가했다. 이게 수요 곡선 맞습니까? 증가되면 어떻게 이동합니까? 우측.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맞아요? 예.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저기 찍히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양은 증가됩니다. 결국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해버리면요, 가격 상승의 양 증가가 됩니다. 맞아요? 예. 이게 수요 곡선 맞습니까? 수요 감소했다. 그럼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좌측으로. 좌하향으로. 가격은 뭐하고? 하락하고 양은 감소하는 겁니다. 공급이 증가했다. 이게 공급 곡선 맞습니까? 증가되면 우하향으로 이동하겠죠? 예. 가격 하락에 양은 증가. 공급이 감소하면 이게 공급 곡선 맞습니까? 예,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합니다. 그러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험장에 가셔서는 그래프를 그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속도전을 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자, 수요 증가돼도 오른쪽으로 갈 거고 공급 증가돼도 오른쪽 가는 건 맞죠? 그리고 오른쪽 어딘가에 새로운 균형점이 찍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럼 수요가 증가돼도 양은 증가될 거고 공급이 증가돼도 양은 증가됩니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양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수요 감소되면 왼쪽, 공급 감소돼도 왼쪽, 양은 많다, 감소. 그래서 양은요 신경 쓰지 마시고 앞에 증가란 말이 있으면 증가로 가는 거고요, 감소란 말 뜨면 감소로 가는 겁니다. 가격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초과 수요를 발생시키는 방법과 초과 공급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실판. 초과 수요를 발생시키는 두 가지 방법은 뭐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 되고, 요런 단어를 넣었을 때는 가격이 많다, 하락. 가격은 상승. 잠깐 미쳤나봐 내가.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초과 공급을 발생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얘기해보죠.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면 되고, 그때는 가격이 하락. 그럼 칠판 보십니다 이제. 수요가 뭐 되거나 증가되거나 공급이 감소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할 거다? 그렇잖아요. 가격은 뭐 할 거다? 상승할 거다. 수요가 많거나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할 거다?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귀찮아. 이것도 귀찮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6개를 갖다가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앞에 있는 놈이랑 운명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되면 둘 다 올라가요.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한다. 수요가 시험 나면 편하게 대답하세요. 수요가 감소하면 둘 다 떨어져요. 가격도 하락하고 양도 감소한다. 공급 증가와 가격만 반대야. 공급 감소와 가격만 반대고, 양은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공급 증가되면 양은 뭐 해놓고 증가해놓고 가격은 하락합니다. 공급 감소되면 감소니까 양은 뭐하고 감소해놓고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PQ를 이렇게 한번 다시 정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손가락 2개 꺼내서 PQ 해봐요. 시작. 수요 증가되면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가격 상승, 양 증가. 수요 감소되면 이렇게. 가격 하락, 양 감소. 공급 증가되면 일단 오른쪽 손가락이 양이 아닙니까? 그죠? 증가를 먼저 세팅해 놓으세요. 증가를. 아니, 그렇지. 오른쪽 증가를 세팅해 놓는 겁니다. 가격 하락에 양 증가. 공급 감소가 뜨면 오른쪽 손가락이 양이잖아요. 감소를 먼저 세팅해 놓으세요. 그러면 가격 상승에 양 감소. 그래서 4개를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잘 봐요. 구분 동작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연결 동작으로 갑니다. 구분 동작은 요래예요. 연결 동작가 어떻게 되냐면 요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훅 지나갔지만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에 가셔서 그 오른손으로 문제를 풀고 있으면서 왼쪽은 손이 더 이렇게 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수요 증가 그러면 자기 손이 이렇게 되고 있어야 돼.
여러분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수요 감소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 엄청 빨라요. 공급 증가는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푸는 거지.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공급 감소는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푸는 거지. 감소를 먼저 세팅해놓고 가격 상승의 양 감소. 그러니까 공급에 가면 이런 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증가를 먼저 세팅해놓고 감소를 먼저 세팅해놓고 문제를 푸시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꼭 연습하세요. 요래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다. 두 번째,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였다. 세 번째,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공급은 감소하였다. 네 번째,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였다. 이때 가격가량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하겠죠? 예.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하락하겠죠? 예. 그럼 가격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이 상황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대신에 둘 다 증가가 나왔잖아. 그럼 양은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할 거다? 자, 탄력 붙여서 수요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 공급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맞죠? 둘 다 감소잖아. 양은 감소. 계속 갑니다. 예.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상승. 가격은 무조건 상승. 한 놈은 증가하고 한 놈은 감소했기 때문에 양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 공급이 증가돼도 가격은 하락. 가격 무조건 하락. 맞죠? 한 놈은 감소하고 한 놈은 증가했으니 양은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다. 알 수 없다.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뭐를 알 수가 없는지를 틀리게 돼요. 예를 들면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알 수가 없다. OX. X.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나오면 가격을 알 수가 없어요. 양은 증가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요 공급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둘 다 증가하거나 둘 다 감소를 합니다. 그때는 뭐를 알 수가 없고 가격을 알 수가 없고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때는 뭐를 알 수가 없다. 양을 알 수가 없다. 이걸 집에 가서 한 번 더 연습을 하세요. 수요 공급이 둘 다 증가하거나 둘 다 감소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가격을 모르고 양의 판단만 가능하구나. 반대로 수요 공급 반대로 막 움직일 때는 가격의 판단만 가능하지 양은 알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난이도 조정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많이는 안 할 거예요. 제 여러분들 상황을 아니까 많이는 안 하고 조금만 난이도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는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부등호 표시를 쓸 거라고. 크다면 이렇게. 두 번째는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크다면 할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는 이거 같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이거 문제 어떻게 푸느냐?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는 안 그려도 되는데 일단 그려볼게요. 자, 우하향 수요 곡선, 우상향 공급 곡선 만나는 점이 균형입니다. 요거는 수요 곡선이고, 요거는 공급 곡선이고 만나는 점이 균형.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만나는 점이 균형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요.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요 증가를 많이 보내야 돼요. 많이. 폭을 넓게. 그러니까 수요가 이거 아닙니까? 증가는 폭을 넓게 보내는 거예요. 대신 공급 증가는 폭을 쬐끔만 보내는 거예요. 그럼 노란색 두 개가 만나는 게 여기 보입니까? 이게 이제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큰 거야, 이게. 그럼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많은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맞아요? 두 번째는요. 공급 증가를 수요 증가보다 크게 한다. 그럼 이건 공급 증가 폭을 크게 보내고 수요 증가는 조금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형성이 되겠지.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한다. 맞아요? 세 번째 그래프는요. 수요 증가폭과 공급 증가폭이 같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은 그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요거는 정교함을 요하는 그래프입니다. 요거는 저 같은 전문가들만 그릴 수가 있지. 여러분들은 잘 못 그려요. 이거는. 저 같은 전문가만 그릴 수 있어요. 저는 뭐 마음대로 그려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못 그릴 겁니다. 그냥 보세요. 자, 수요 증가 폭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공급이 딱 챙겨주는 거예요. 저는 뭐 마음대로 막 그려 봐요. 쭉 그렸는데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봐봐. 이렇게 가격은 뭐합니까? 불변합니다. 맞죠? 대신 양은 증가하고. 자, 그러면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집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수요 증가되고 공급 증가되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몰라. 양은 증가.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수요 증가되고 공급 증가되면 가격이 날 수가 없냐면 얘가 더 커버리면 가격은 말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얘가 더 커버리면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고 같아버리면 가격은 불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은 알 수 없다고 한 거고 어떤 상황에서도 양음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기 있기 때문에 양은 제가 자신 있게 증가한다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검증해 드린 겁니다. 왜 수요 증가, 공급 증가할 때는 가격 몰라 양 증가라고 하냐면 수요 증가가 커버리면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공급 증가가 커버리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두 개 같아버리면 가격은 불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은 몰라라고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세월에 그래프를 그리고 앉았겠냐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그래프 안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집중하시고 이 그래프 안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가세요. 크다 화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본다. 작은 건 무시한다. 다시. 크다 화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본다. 작은 건 무시한다.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보다 크죠? 그러면 그래프 그리지 말고 수요 증가는 보란 얘기야. 공급 증가는 뭐하고? 무시하고. 그럼 잠깐 일로 와볼래요? 우리 잠깐. 아까 우리 수요 증가 봤어 안 봤어? 봤어. 수요 증가 손가락 어떻게? 요래. 봤잖아요. 공급 증가 이렇게 여기 있네 여기. 손가락 어떻게? 요래. 이때 손가락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자 그러면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면 수요 증가만 보는 거야.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그럼 수요 증가만 크니까 요래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 상승 양 증가. 그래프 안 그래도 답이 나오네. 맞죠? 공급 증가가 더 크다. 그럼 공급 증가만 보면 되잖아. 요래. 가격 하락의 양 증가. 문제는 같다면이 나오는 건데 같다면이 나올 때는 이렇게 합니다. 절 보세요.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같다면이 나오면 꼭 불변이 나오거든. 같다면에는 꼭 불변이 나와. 근데 이걸 어떻게 푸냐면 처음에는 같다면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같다면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가격 몰라 양 증가잖아. 맞죠? 그럼 아는 건 그대로 쓰고 몰라 했던 거 있잖아. 요거를 불변으로만 싹 바꿔주면 돼요. 싹 이렇게. 그러니까 같다면이 나오면 몰라 했던 걸 뭐로 바꿔준다? 불변으로 바꿔준다. 그럼 공식처럼 두 가지를 암기합시다. 절 보고. 이걸 안 따라 하시면요. 나중에 그래프 그려야 돼. 그래프 그리면 또 민법 10개씩 15개씩 못 풀고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는 개수랑 민법 점수가 반비례해요. 그래프 그리는 개수랑 개론 점수는 비례해요. 비례하는데 그래프 그리는 개수랑 민법 점수가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그래프 많이 그리면 민법 점수가 안 나와요. 풀 시간이 없거든, 민법 풀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좀 합시다. 크다음에 나오면 큰 것만 본다. 작은 거 무시한다.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이번엔 다른 문제 한번 내볼게. 그래프 다 지워버리고 다른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였는데 이번에는 바꿀게요. 뭐로 바꿀 거냐면 수요 증가 공급 감소로 한번 바꿔볼게요. 요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맞췄다. 그래프 안 그리고 맞췄다. 그러면 요거는 클리어. 이제 이해하신 거예요. 이해하신 겁니다. 자, 갑니다.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요. 가격이 뭐예요? 상승하지. 맞죠? 양을 알 수가 없다. 왜 양 알 수 없다고 하는지 지금부터 검증해 드린다고요.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면 그러면 뭐만 봐라? 수요 증가만 봐라. 그럼 요래네 요래. 예. 가격 상승 양 증가. 맞아요? 공급 감소가 수요 증가보다 크다면 뭐만 봐라? 공급 감소만 봐라. 공급 감소는 요래인데? 요래. 가격 상승의 양 감소거든. 맞아요? 같다면이 나왔을 때는 같다면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문제를 풀어봅시다. 같다면이 나오면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 양 몰라 해놨다가 같다면이 나오면 몰라 했던 걸 뭐로 싹 불변으로 싹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나중에 익숙해지면요. 몰랐던 게 불변이기 때문에 불변을 바로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몰라 해놓고 몰랐던 걸 같다면 나오면 불변으로 딱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한 개도 안 그리고도요. 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다음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 중에서 한 놈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가 있고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가 있어요. 뭐 둘 중에 어떤 놈이라도 관계없어요. 대신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평이 나와요. 수평. 뭐 나온다고요? 수평.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직이 나와요. 뭐 나온다고요? 수직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요거는 완전 비탄력 수직이고, 요거는 비탄력이면 가파르고, 탄력이면 완만하고, 완전 탄력이면, 수평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는 탄력성 안 배웠으니까, 지금은 그냥 야매로 외워놓으세요. 야매로 어떻게 외우냐면,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는 거야. 따를 필요는 없어요. 탄력, 이렇게.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이렇게 딱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뭐 이게 말이 되나? 하지만 그 야매로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완전 탄력은 기울기 뭐다? 수평. 완전 비탄력은 기울기 수직.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요고 공급이고 나발이고 간에 한 놈이 완전 탄력적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게 수요곡선이잖아요. 무슨 모양이니까? 우하향하는 모양이니까 얘를 증가시켜도 되고 감소시켜도 되고. 보입니까 지금? 우상향은 공급곡선이잖아요. 이걸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여기다가 어떤 짓을 해도요. 나머지 한 놈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요. 무조건 가격 불변입니다. 뭐 불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한 놈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다른 한 놈으로 어떤 짓을 해도 가격이 불변입니다. 자, 다시. 한 놈이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이게 수요곡선입니까? 왜? 우하향이니까. 얘가 증가되고 감소되고. 보이십니까, 지금? 이게 공급곡선입니까? 우상향이니까 얘가 증가되고 감소되고. 여기다가 어떤 짓을 해도요. 무조건 양불변입니다. 양불변입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는 뭐 불변인지를 판단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완전 탄력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찍고 보세요. 보고 뭐예요? 가격이잖아. 가격 불변하면 돼. 뭐 불변? 가격 불변. 그러니까 내가 찍고 나서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놈을 불변이라고 외쳐주면 됩니다. 완전 비탄력은 어떻게? 양불변. 아니 찍고 좀 보지 왜? 이거 좀 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 불변이고 가격 불변이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불변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그래프를 안 그리고 풀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두 개 보여드릴게요. 수요 증가. 공급 완전 탄력. 공급 완전 탄력. 수요 증가. 공급 완전 비탄력. 이 두 문제를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 원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원래는 이런 짓을 해야 돼요. 귀찮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자 이제 한번 풀어볼까 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원래는. 세로축 가격 가로축 친절하게 이렇게 세로축 가격 가로축 양 이렇게. 공급 곡선 완전 탄력적이네. 보자 완전 탄력 이렇게 수평이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수요가 증가했네 하면서 그죠. 수요 곡선 하나 그리고 증가했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가격은 뭐하고 불변하고 양은 증가하고 이렇게. 맞아요? 예, 이렇게 풀고. 또 2번 지문에 이게 나왔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우리 이제 방금 한 게 1번 지문이에요. 2번 지문 풀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완전 비탄력적이네. 자, 보자. 그럼 완전 비탄력. 그래프 또 하나 그래가지고, 완전 비탄력의 수직 이렇게 딱 해놓고, 그죠? 수요가 증가했네. 그러면서, 그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아닙니까? 증가되면 어떻게?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불변하네. 이렇게 하고, 또 3번 지문 또 풀고, 4번 지문 또 풀고, 5번 지문 또 풀고, 그래프를 5개나 그렸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맞췄습니다. 맞추는 순간, 민법은 벌써 4개를 풀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를 얻기 위해서 대를 희생하는 거예요. 소탐대시라는 거라고요. 이거 하나 풀려고 민법 4문제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그럼 그러지 말고 그래프를 아예 지워버릴게 내가. 지워버리고 중요한 건 답도 지워버릴 거예요. 또 지워버리고 1초 만에 푸는 겁니다. 1초 만에. 자, 수요 증가 공급 완전 탄력 이렇게 탁 찍고 보는 거예요. 뭐 불변, 가격 불변 해놓고 수요가 뭐였네? 증가. 그럼 양은 증가하겠네. 양은 증가하겠네. 가격만 불변이지 양은 증가하겠네. 완전 비탄력 탁 찍어. 양 불변해놓고. 맞죠?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뭐하겠네? 상승하겠네.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기서까지 오면서 그래프를 문제마다 다 그려드렸어요. 한 번도 그래프를 안 그려드린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프를 그려드리면서 항상 했던 얘기가 그래프 안 그리고 푸는 방법 하면서 그것도 계속 소개해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는 저는 안 그렸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래프 그려야지 풀리는 문제라면 틀려야 되지 않나. 오히려 다른 데 집중해야 돼, 화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걸 소개해 드릴 거냐면 상위 5% 수험생들이 맞추는 문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위 5% 수험생. 좀 어려워요. 요거는 이해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상위 5% 안에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들 예정도 없고 그런 분들은 잠깐 주무셔도 좋습니다. 잠깐 한 5분 정도 주무셨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난이도 좀 높아요. 혹시 이것까지 맞추신다면 정말 이건 만약인데 이것까지 맞추신다면 수요공급 이론에서는 만점도 가능합니다. 5개 나오면 5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수요공급에서 5개를 다 맞췄다 그러면 합격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고득점이 나옵니다. 고득점이라 하면 민법에 점수를 주고도 남아. 다른 사람 줄 데 없나 고민해보고 막 그런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선생님 고득점이 나오면 어떡해? 그런 고민을 안 하셔도 돼.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고득점 안 나옵니다. 그럼 칠판 한번 보시죠,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5% 수험생들이 그들이 맞추는 문제, 이런 문제입니다. 긴장되죠? 예, 칠판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수업 강의할 때 그랬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뭐 그러면, 또 저러네, 뭐. 그리고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근데, 시작을 할 때, 이건 상위 5%들이 푸는 문제예요. 하면서 약간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거지. 약간, 상처를 내면서, 이건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수험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뭐길래, 씨, 하면서 집중을 해요. 아니, 씨, 보기나 보자, 뭐길래, 씨, 그래? 하면서 집중을 하더라고요. 이러면 한 명도 안 자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약간 자존심에 상처를 내면서 강의하는 것도, 수험생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는 효과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 못할 거예요. 자요. 예. 제발. 얼마나 궁금해합니까? 지금 보니까 표정이. 아니, 뭐길래 시차라고 하지? 하면서, 그죠? 벌떡 깨서 보는 거예요. 예. 보세요. 우하향은 수요곡선이죠. 우상향은 공급곡선. 만나는 점은 균형입니다. 균형. 균형점에서 수요가 증가했다고 가정합시다. 수요가 증가했다. 봤어요? 예. 그럼 이게 D다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양은 증가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상승이 양 증가입니다. 예. 이걸 밑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뭐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한다. 선생님 별로 안 어려운데요 하시는 분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이때 나옵니다. 이제 이때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가파르다 그랬어요. 완만하다 그랬어요. 완만하다. 그리고 하나 더. 공급이 비탄력적일 수도 있어요. 비탄력적은 제가 기울기가 완만하다 가파르다 그랬어요. 가파르다.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그리면 되네. 맞아요? 그 다음에 가파를 때는 비탄력적이니까 그죠? 이건 급하게 그리면 되네. 급해지게. 근데 여러분들 저를 보고 연습 좀 합시다. 세로축은 가격 맞습니까? 이건 상승하락이잖아요. 가로축은 양 맞습니까? 얘는 증가 감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저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요 가격이 더 변하는 표현이고 요거는 가격이 덜 변하는 표현이에요. 요거는 양이 더 변하는 표현이고 요건 양이 덜 변하는 표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격 변화폭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 변화폭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부터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가격이 더 변한다, 가격이 덜 변한다. 양이 더 변한다, 양이 덜 변한다로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줘야 될 말은 더, 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더, 덜. 발음 정확히 해야 됩니다. 덜 이렇게 하면 안 돼. 더, 덜 이렇게 딱 끊어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7번 보세요. 이 공급곡선이죠? 보이잖아요? 이게 원래 균형점이잖아요. 원래 균형점을 공급이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게 요래 됩니다. 그러면서 공급곡선이 요래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자라 그랬잖아 내가. 예. 요게 요렇게 그러면 S1은 공급이 탄력적인 거예요. 기울기가 뭐해지면서 완만해지면서. 자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서 결정이 되죠. 그럼 대답하세요. 원래 균형점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상승해요 안 상승해요? 상승해요. 맞죠? 양은 증가해요 안 증가해요? 증가해요. 그런데 원래 탄력적이기 전과 비교를 해보니까 원래는 이만큼 올랐을 건데 탄력적인 바람에 이만큼밖에 안 올랐네. 그럼 가격이 어떻게 상승한 거예요? 이게 덜 상승한 거예요. 덜. 원래는 이만큼 상승했을 건데 탄력적인 바람에 이만큼밖에 상승을 안 한 거예요. 맞죠? 그리고 양은 원래 이만큼 증가했어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탄력적인 바람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양은 어떻게 증가하냐면 더 증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어떻게 상승하고 덜 상승하고 양은 어떻게 증가한다? 더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비탄력적. 자, 균형점? 이걸 요래 이렇게 합니다. 요래.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S2. 이 비탄력점이에요. 보이세요? 그럼 가격 상승했어 안 상승했어? 상승했지. 양은요? 증가했지. 양은 증가했지. 아우 깝깝하네. 증가했지. 그런데 자라 그랬잖아. 자 가격 상승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원래 곡선보다 비탄력적인 바람에 어떻게 상승했어요? 더 상승했어. 가격이. 봤죠? 그리고 양은 원래 이만큼 증가했을 건데 비탄력적인 바람에 요거밖에 안 증가했다고요. 양은 덜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이에요. 여기 더를 외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험 나올 때는 뭐 더덜로 안 나오고 폭이 크다, 폭이 작다, 뭐 그다음에 적게 변한다, 많이 변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더덜로 우리가 개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혹시 이 중에 이런 수험 되게 심니다. 아니 뭐 5% 문제라고 하더니 별거 아니네. 이해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칠판에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칠판이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지. 실제로 시장에 들어가잖아요. 시장에 들어가면 그래프가 없다고. 그래프가 없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이면 이렇게 나오면 이게 그건지도 몰라요. 더덜인지도 몰라요, 그게. 시험 문제 나오면, 네, 그래프 그리면서 이게 이래 됩니다 하니까, 아, 요게 이런 줄 알지. 심장에 들어가시면 이게 더덜인지도 모르고, 혹시 더덜이라고 눈치채시는 분들도 심장에 막상 들어가서 문제를 풀면요. 문제 보고 막 더덜 하다가 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될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심장에 가셔서 그래프 없이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프 없이 문제 푸는 방법.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래프 없이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칠판. 자, 여러분들 이 사람 보이세요? 이 사람 보이시냐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상적인 사람. 이 정상적인 사람을 지금부터 제가 탄력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탄력적으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요. 머리, 다리, 이를 갖다 이렇게 짭으로 떨어버리면 돼요. 짭으로 떨어버리면 이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이 사람을 비탄력적으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머리 잡고 다리 잡고 쫙 당겨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 똑같은 사람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탄력적으로 만드는 방법 알았어요?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방법 알았죠? 그럼 대답하세요. 탄력적일 때는 이 사람 키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어요. 그럼 가격은? 덜. 뭔지 모르네. 자, 다시. 키가 작아졌잖아요. 가격은 덜. 옆으로 퍼졌잖아요. 양은 더. 아까 제가 이게 가격이라고 그랬고 이게 양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키는 작아졌으니까 가격은 덜. 옆으로 퍼졌으니까 양은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비탄력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키가 커졌죠? 가격이 더. 이렇게. 이 좁아졌잖아. 양은 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탄력적일 때 그림 기억하세요. 그림. 기억했어요? 가격. 덜. 양. 더. 비탄력. 그림 기억하세요. 가격. 더. 양. 덜. 그래서 혹시 심장이 까먹을 수 있잖아. 제가 심장이 까먹었을 때 제가 조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까먹을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는 무슨 과목 붙이고 있을 거야? 부동산학 개론.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개론생을 다 기억하네. 개론생. 아니 개론생을 까먹을 수는 없지. 개론생한테 1년이나 부동산학 개론을 배웠는데 까먹을 수가 없지. 그 다음에 비탄력적인 것은 공법생이야. 공법생. 그러니까 금요일 되면 키 큰 사람 한 사람 와요. 공법생. 오늘 수업 처음 듣는 분들은 공법생 못 보신 분들 계실 수가 있는데 공법생 공인중개사 강의사 중에 180 넘는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 만나면 제가 작은 편이지만 공인중개사 강의하는 사람 중에는 작은 편이 아니에요. 내가 다 작아. 내보다 작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진짜 많아요. 내보다 작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엄청 그렇죠.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잖아 봐. 예. 뭐 내가 밑으로 내려다보고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내가 작은 편이 아니에요, 중개사 강의 중에. 그러니까, 저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큰 거예요. 왜냐면, 중개사 강의하기에는 이 키가 딱 맞아요. 다 칠판 다 올라가고, 다리 안 들어도 칠판 다 올라가고, 이 정도 하면 된다는 거지. 더 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또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키가 필요하지. 결혼하고 나면 키고 나발이고 필요도 없어요, 예. 키 작으신 분들 화이팅, 키 필요 없어요, 예. 아무튼, 그럼 결혼생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대답해봐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덜. 내 보라고, 나를 보라고. 가격은 덜. 그 양은, 이게 다 살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다 살이야, 이게. 예. 그 양은 어떻게? 더,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금요일에 공법선생을 보면서 가격은 어떻게? 더, 양은 덜.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틀린다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더덜이라는 걸 알라 그러면 탄력적인 것의 성향과 비탄력적인 것의 성향을 우리가 알고 계시면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127쪽. 127쪽 제3절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변화 별표 3개 때려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은 됐고 동그라미 2번에 석줄을 다 밑줄 그으세요. 동그라미 2번. 수요 곡선과 붙어 해서 거래량이라 한다까지 밑줄을 싹 다 그어주시고 형광펜 3개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줄로 올라와서 균형 QD 이퀄 QS까지 형광펜. 균형 QD 이퀄 QS까지 형광펜. 그 줄 끝에 균형 가격 형광펜. 한 줄 내려와서 균형 양의 형광펜. 가로 2번. 균형 가격의 형성 과정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하고 2번하고를 좀 묶어주시고요. 형광펜 2개씩 처리해드리겠습니다. 1번 두 번째 줄에 초과 공급의 형광펜 하시고 한 줄 내려와서 가격을 하락 형광펜.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시켜요. 예. 2번 첫 번째 줄 끝에 초과 수요 형광펜 하시고 한 줄 내려와서 가격을 상승 형광펜 하시고 한 장을 넘기셔서 왼쪽 페이지는 다 문제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 페이지 2번 균형점의 이동입니다. 동그라미 1번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만 이동한 경우다라는 표현이 있을 거야.
찾으셨나요? 예. 한쪽이란 말에다가 네모를 빵 칩니다. 한쪽만 이동한 경우. 그리고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를 묶으세요. 그 다음에 형광펜 처리 좀 할게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상승, 상승의 형광펜. 양 증가, 증가만 형광펜. 뻔히 보고 있지 말고 밑에도 다 하락 형광펜, 감소 형광펜. 하락 형광펜, 증가 형광펜, 상승 형광펜, 감소 형광펜. 하셨나요? 예. 가로 2번으로 갑니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이동하는 경우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동시란 말에 네모를 빵 치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주시고 동그라미 3번, 4번도 묶어주세요. 그리고 1번, 2번 앞에다가 동일이라고 써주시고 3번, 4번 앞에다가 반대라고 써주세요. 써주셨어요? 예. 근데 1번, 2번은 옆에 보니까 균형 가격 옆에 알 수 없음 있습니까? 그거 형광펜 하고 알 수 없음만. 형광펜 하고 그 옆에 증가 감소는 동그라미 맞춰주세요. 증가 감소. 그 밑에 3번, 4번에 보니까 상승 하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그건 동그라미만 하고 상승 하락 동그라미만 하고 그 옆에 알 수 없음을 형광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대답하세요. 수요 공급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뭐를 알 수가 없고 가격을 알 수가 없고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일 때는 뭘 알 수가 없다. 양을 알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예. 한 장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프 밑에 표를 보세요. 예.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제가 1번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보입니까? 그 옆으로 가서 읽을게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되면 가격은 알 수가 없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건 아까 배운 거잖아. 근데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기역, 니은, 디귿 있습니까? 그 세 개를 묶으세요. 기역, 니은, 디귿 세 개를 묶으시고 요거 제가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묶었죠? 예. 기역에 수요 증가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요거 형광펜. 요것만. 니은에 가니까 공급 증가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요것만 형광펜. 자, 이거 왜 형광펜이 되는지 알죠? 크다면이 났을 때는 뭐만 보시라? 그것만 보시라. 세 번째, 같다면이라는 이퀄 표시 있죠? 그 형광펜하고. 그 옆에 보니까 불변이란 말이 보이십니까? 불변이란 말에다가 또 형광펜. 자, 그럼 대답합시다. 뭐가 뜨면? 같다면이 뜨면 아까 알 수 없으면 했던 거 있잖아. 그게 뭐다? 불변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이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디귿 또 묶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했던 거 보면서 똑같이 해주시고요. 오른쪽 페이지도 3번도 기역, 니은, 디귿 묶어주시고요. 아까 왼쪽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해주시고요. 그 밑에 4번도 기역, 니은, 디귿을 묶어주시고요. 아까 왼쪽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집에 가서 하세요. 쉬는 시간에 하든지. 예. 내가 이걸 다 해드리려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래. 시간도 없는데. 그 밑에 수요 공급의 변화에 따른 균형에 이동해서 총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별표 때려두시고 그게 이제 우리가 위에서 했던 것들을 총정리한 겁니다. 한 장 넘겨보십니다. 가로 3번. 가로 3번 이건 시험에 나와요. 별표를 하나 더 때리세요. 별표.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요. 별표 3개 때리세요. 그러면 별표 3개. 3개 때리시고. 자, 가로 3번에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 수평이라는 제목을 찾았습니까? 완전 탄력적 수평 형광펜. 그 옆에 완전 비탄력적 수직도 형광펜. 그리고 그 위에다가 불러드릴 때가 쓰세요. 완전 탄력적 수평 위에다가 가격 불변이라고 쓰고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완전 비탄력적 수직 위에다가는 양불변이라고 써요. 썼어요? 예.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동그라미 1번에 기역, 니은 나옵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세요. 자, 기역하고 니은하고를 묶으시는 겁니다. 묶었어요? 예.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완전 탄력 있습니까? 한 번에 네모. 완전 탄력 두 개를 한 번에 네모.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균형 가격 불변이란 말이 있습니까? 불변이란 말 두 개를 한 번에 네모. 그러면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가 불변이다? 가격이 불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2번도 기역, 니은 묶으시고 3번도 기역, 니은 묶으시고 4번도 기역, 니은 묶으신 다음에 위에 거랑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가 불변인지 네모하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뭐가 불변인지를 네모하는 겁니다. 이건 집에 가서 하세요. 제일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표가 하나 나올 텐데 표에다가 형광펜 처리 좀 할게요. 1번 완전 탄력의 형광펜 하시고 그 옆에 불변의 형광펜 하시고 2번에 완전 비탄력의 형광펜 하시고 그 옆에 불변의 형광펜 하시고 3번도 완전 탄력 형광펜, 불변 형광펜 4번도 완전 비탄력 형광펜, 그 옆에 불변 형광펜 됐습니까? 예,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가로 4번 수요가 변화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균형의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 있습니까? 거기 동그라미 1번으로 가셔가지고 수요가 증가되는 경우 찾았습니까? 그 밑에 기역과 니은을 묶으시죠.
묶으신 다음에 기억의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찾았습니까? 탄력적이란 말에 네모하고 한 줄 내려와서 비탄력적이란 말에도 네모를 하세요. 탄력적, 비탄력적 네모했습니까? 그 밑줄을 다 그어버리세요. 균형 가격은 덜 상승하고 균형량은 더 증가한다. 균형 가격은 더 상승하고 균형량은 덜 증가한다. 밑줄을 그으신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기억에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어떻게 상승한다고요? 덜 동그라미. 양은 어떻게 증가한다고요? 더 동그라미.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더 동그라미, 양은 덜 동그라미. 이렇게 한글 갖다가 그 밑에 기억 니은 묶으시고 똑같이 하고 페이지 제일 밑에 기억 니은도 똑같이 하고 오른쪽 페이지 기억 니은도 똑같이 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결론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가로 5번으로 가세요. 가로 5번. 자, 가로 5번 찾았어요? 가로 5번에서 위로 두 줄을 올라가세요. 가로 5번에서 두 줄을 위로 올라가세요. 결론은 나옵니까? 수요가 변할 때 공급이 많을수록 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이란 말에 형광펜을 빵 쳐버리세요. 그리고 그 옆에 밑줄 합니다. 가격 변화는 작고 거래량의 변화는 크며 밑줄 하신 다음에 작고의 동그라미, 크의 동그라미. 자, 탄력적일 때는 키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가격 변화는 뭐하고 작고 옆으로 퍼지잖아요. 양의 변화는 크고요. 똑같이 해줍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비탄력적 형광펜. 옆에 밑줄 하세요. 가격 변화는 크고 양의 변화는 작다. 밑줄 하시고 크고 동그라미, 작다 동그라미. 이것도 방금 우리 했던 거를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네 번째 줄 정도에 결론을 하고 한 번 더 나오죠. 왼쪽 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똑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라서 두 번, 세 번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균형입니다. 균형. 좀 쉬었다가 탄력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쉬겠습니다.